자, 제가 개헌 반대 투쟁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할 겁니다. 그게 되겠느냐? 하지도 않을 거를 갖다가 위기를 조성해서 바람 잡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부분에서 대중들을 상대로 흔히 말하는 코인을 땡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든지 누구를 석방하라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대중을 갖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호도하는 부분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랜 경험과 판단, 통찰에 의해서 이 정치판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를 대략 좀 예측하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번에 플래카드 1차 투쟁을 할 때 저렇게 구청들이 난리를 치고 또 경찰이 저한테 지금 거듭된 소환장을 보내고 보건소가 연락 오고, 자, 이런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왜 새도 없고 조직도 별로 강하지 않은 혁명 21을 상대로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압박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픈 데를 유일하게 한국에서 혁명 21만이 콕 찌르기 때문입니다. 누구 아픈 데를요? 뭉갈이 아픈 데를요. 자, 세상은 전부 개헌이 되겠느냐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윤석열과 이재명이 제거된다면 곧바로 개헌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지금 개헌을 말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임기 단축을 새로 당선된 자가 말하자, 아니면 이 2022년 3월 대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같이 하자,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한 지금 이 핵심적인 문제는 온갖 개헌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뭘 추진하고 있느냐. 온갖 개헌을 말하는 사람이 결국 추진하는 것은 뭉갈이 임기 내 개헌을 해서 개헌된 내용으로 대선을 치르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 사람 수명을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 분산행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 2024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겠다고 야당인데 권력 분산 개헌을 말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최열 환경재단 이사 등 각계 인사가 모여서 환경 생물 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해서 헌법 1조를 개헌해서 환경 국가를 선언해야 된다 하는 명목으로 6일날 그저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헌법 개정을 주장했는데, 여기에 이름 올린 사람들 몇몇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사회 유명 인사들이 다 이름을 올렸어요.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성낙인 서울대 전 총장, 최재천 이하여대 교수, 정재성 카이스트 교수, 산악인 엄은길씨, 성효상, 배우 안성기,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등이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그래서 헌법 1조에 환경 관련 조항을 넣자.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환경 때문에 개헌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개헌 주장에 사회 저명 인사들이 힘을 실어준다. 제 감각이 별로 틀린 적이 없었는데 안성기는 수상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공격도 했습니다. 그런 안성기가 개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낙연은 또 엊그제 토지 공개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다시 개헌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여야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도 분권적 개헌을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간 조선이 그저께 다시 뜨는 개헌론, 자기 주자들 계산법 해가지고 지금 최재형을 언급을 하면서 최재형이 개헌을 주장해서 유력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무현의 개성자라는 최인호가 이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이 개헌을 끌어내서 지금 또 개헌을 제안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주장을 하고 있고, 머니투데이는 그저께 대선 앞 개헌론 점화 87년에 멈춘 개헌식에 다시 돌려라 이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개헌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당 대표가 된 걸 계기로 민주당에서 정의당에서 이준석을 핑계 삼아서 대통령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라는 개헌을 또 주장하고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바꿀 필요가 있다가 66.4%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 야당에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폭넓게 나오고 있고, 정세균도 4년 중임 개헌을 말하지만 그 개헌 내용에 보면 대통령이 권한을 총리에게 떼주는 사실상 분권적 개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분권 개헌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야권 개헌론자들의 희망이 투영된 최재형이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데, 최재형이 분권적 개헌을 주장할 건가 지금 그것이 주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이 개헌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지난달 페이스북에 이상한 야비 추진되고 있다.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의 주류와 개헌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야권의 일부가 손잡고 권력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다 라며 개헌론자를 비판했고, 안철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 정권의 잘못을 그대로 덮으면 미래로 나아갈 출발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인 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가장 확고하고 투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하고 안 대표하고의 관계는 과거에 악연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안철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이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자, 원희룡 제주지사도 여권 대선 주자와 국회의장에 이어 야권에까지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개헌은 자기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이 낮아진 현 정권 세력이 자기 권력의 중심에 참가하지 못하는 야권 세력과 연합해 현 대통령이 권력을 다 누린 임기 말에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며 개헌은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그 동력도 순수성도 상실돼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의 개헌론은 정권 심판론을 피해가려는 계략이다. 송영길이 엑스파일 작성자를 야권으로 떠넘기며 이관계를 쓰더니 개헌론을 고리로 야권 일부 세력과 연합한 연한계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권 교체와 정권 심판에 집중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역량을 분산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원희룡이 가장 개헌에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지금 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 쳐다보니 걱정부터 드는 대선 주자들, 글로벌 기업 절비한 선진국 규모 경제국의 대선 주자들을 자지른 날로 퇴보하는 느낌. 2027년 대선이 있다면 젊은 세대가 판 바꾸길. 자, 요렇게 말을 했길래 저도 이거 읽지 않고 그렇고 그런 칼럼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와서 드디어 조선이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다시 읽어보니 끝부분에 결론이 개헌이었습니다. 제목은 대선 주자들 참 자질이 걱정된다 해놓고 결론은 개헌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대통령제가 되었는데 대통령 주자들이 참으로 허접하다. 뭐 이거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주자의 아내와 장모 얘기가 장안의 화제이다니 다른 주자의 바지 이야기가 이를 덮고 새로운 화제로 떠올랐다. 자, 이러면서 대선 후보들을 통속적 소재에 혀를 차게 된다 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다. 그 힘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근본적으로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 한국에는 대통령 할 만한 자질이 없는 나라라고 조선이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이미 침해 상태이고 벽에 X 싸바르는 지경. 이 일개 한국 최고 언론의 주필이라는 자가 벽에 똥 싸바르는 지경이라고 X자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희생적 자세로 국민에게 분권적 개헌을 설득했으면 한다. 문재인이 마지막 대통령이기를 바랐지만 불가능해졌고 다음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 대통령이었으면 한다. 그것도 안 되면 2027년의 대선에 젊은 세대가 치고 나와 정체된 나라와 정치를 일신시켜 주기를 바란다. 다행히 요즘 여야 모두에서 그 싹이 보여 희망을 준다. 자, 대통령제 틀려먹었다. 대통령 할 사람 하나도 없다. 치매 상태에 이르렀고 벽에 똥 싸 바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문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되고 개헌이 될 줄 알았는데 개헌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도 다음 대통령이 마지막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개헌을 희망합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조선은 이번에는 안 될 거라고 하며 자기의 개헌에 대한 비판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4년 영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뭐 2024년에 개헌을 하자, 32년에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개헌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될 것 같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토지 공개념 주장하고 개헌 말하는 환경 개헌 말하는 자, 개헌을 말하는 자는 전부 다 한편이라는 겁니다. 발언의 차이라든지 뉘앙스의 차이는 의미가 없고 개헌을 말하면서 나는 개헌에 찬성한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은 주필을 통해서 개헌 커밍아웃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선동 오징어 사건에 조선 관련 기자, 앵커 등이 줄줄이 엮였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다 조선하고 관계 가깝잖아요. 이번에 오징어 사건에 엮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김무성이나 조선이나 개헌에 앞장서는데 왜 정권이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 오징어 수사가 이 자기들하고 멀지 않은 쪽을 이렇게 조지는가라고 봤을 때 개헌에 열심이지 않아서 그렇다. 한때 윤석열의 마음이 좀 멀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때리는 수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조선 이 주필 칼럼으로요. 조선이 속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여야 진보 보수 구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다 똑같이 해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재인 패로 보장하는 여야 담합개헌 반대한다 말하고 플래카드 걸고 거리 시위에 나섰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탄압하는 겁니다.